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장시호라고 합니다. 예, 예. 아니, 어제 문자를 보내신 걸 제가 보고 연락을 드린다는 걸 뭐거나. 통화 괜찮으세요? 네? 통화 괜찮으세요? 네네네.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왜 갑자기 정유라를 그렇게 옹호하고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아니, 정유라 씨를 옹호하게 하는 것보다도 태블릿 PC가 이제, 정유라는 태블릿 PC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당시엔 정유라는 독일에서 구급돼 있었고,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연설문을 보실 때, 어떤 기기를 썼는지. 정유라랑 엄마랑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는데요. 정유라는 제주도에 제가 데리고 있었어요. 쫓겨나고 엄마가 임신했다고, 창피하다고 제주도로 내려보내서, 네. 제가 데리고 있었어요. 아니, 뭐, 그렇긴 해도 그래도 어머니하고 어머니가 일하는 동안 정유라랑 만난 적 두 번, 세 번밖에 안 돼요. 근데 독일에서 있을 때도 이제 연설문 고치는 거는 보긴 독일에 봤어요. 있을 때도 다른 집에 있었어요. 아니, 어쨌든 연설문 고치는 걸 보긴 봤는데, 그때 노트북을 썼지, 태블릿 PC는 자기가 아니, 사는 저희 태블릿 제 태블릿 PC에서 연설문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왜 아닌 사실을 이렇게 제가 한동안 방을 왜 기억을 못해요? 제가 검찰에 가면 제가 그대로 그려드릴 수도 있어요. 저는. 네. 아니, 특별한 이제 기억력을 이제 가지셨다는 얘기는 저도 못 듣긴 했지만. 네. 근데 이제 그런 어린애들의 말을 믿고 그렇게 손바닥 치듯이 받아치시는 모습이 제가 볼 땐 네. 참 성숙하지 않은 모습 같아서. 아니 이제 어제 보신 것 맞지만 한동훈 장관 이제 동아일보 인터뷰 아무래도 동아일보 기자가 자기가 그렇게 소설처럼 지어낼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장시호 씨하고 얘기한 게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예. 어떤 죄수가 예. 부장검사실 때 들어가서 거기 가면 수사관도 있고 네. 그 옆에 또 수사관도 있을 거고 네. 왔다 갔다 하는 직원도 있을 텐데 네. 거기 문을 열고 들어가고 아이스크림을 꺼내오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게 동아일보가 변희준님께서 그게 소설을 쓰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소설이 아니고 동아일보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 있잖아요. 그 기사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걸 믿을 거면 네. 그러면 전 세계에 기사 나오는 거는 다 믿으실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동아일보 기사를 또 한동훈 장관도 읽었을 텐데 그게 만약 사실이 아니면은 왜 반응을 안 하는지 아세요? 왜 저도 변희재 미디어치 네. 반응하면 그대로 또 방송을 하니까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동아일보 쓴 기자는 법조 출입기자고 한동훈 장관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지금 장관이 변희재님이 고소해 놓은 분이 네. 특검분, 제 변호사,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한 30명 될 거예요. 네. 그 30명 모두 아무도 대응을 하지 않아요. 왜? 대응하면 어차피 뉴스거리가 되고 자기 시장통에 박 벌어주는 건데 못하러 그런 짓을 해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변희재 씨 같은 경우는 하고 동아일보 기자는 같지는 않잖아요. 변희재 씨는 한동훈 장관하고 지금 대척점에 있는 사람인데 동아일보 기자도 제가 네. 황 기자를 아세요? 황 기자를? 아니 네. 직접 들은 거 그냥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면 그때 가서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저한테? 근데 아니 저는 뭘 따지고 화내고 그럴 입장은 아니고요 기자님. 네. 그냥 유라는 제가 녹음해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울고 불고 저희 집에 와갖고 기장 갚아주면 자기 죽을지도 모른다고 근데 거꾸로 저희 엄마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 그랬다는 등 그런 거짓 허위에 대한 건 그거는 이제 저기 최순실 씨 주장일 수도 있겠죠. 정유라 씨가 직접 목격한 게 아니니까. 그거하고 엄마한테 제가 어제 제 문자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워낙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얘기한다면 이게 그 당시 또 관련자들이 지금 대통령과 법무장관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은 아니지 근데 않습니까? 그거를 정유라의 걔는 연기예요, 정말 연기. 제가 진짜 음성 녹음 보내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방송에 나갈까 못 보내드리는데 네. 정말 연기예요, 연기. 예, 근데 이제 양쪽의 주장이 서로 다를 때는 저희는 양쪽의 주장을 그냥 공론장에다가 소개하고 이제 판단은 시청자의 몫을 맡기는 건데 일단 제가 볼 때는 태블릿 PC를 저희 집에 와서 돈을 안 주니까 지금 억하심력으로 방송이라도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보다도 이제 최순실 씨가 이제 독일에서 좀 물건을 좀 내다 버리라고 이제 부탁이 와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비자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태블릿 PC를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발견된 태블릿 PC를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짐들 중에 뭐뭐 예를 들어 있으면 치워라 그래서 갔고요. 시간 직원도 있고요. 태블릿 PC도 그러면 뭐뭐라고 지목한 곳에 있었던 건가요? 태블릿 PC가 란 게? 그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어쨌든 제가 백팩을 메고 갔어요. 백팩을. 네. 그 백팩에 태블릿을 잠기지 않고 꽂아놓은 게 CCTV에 찍혔어요. 그래서 특검에서 이게 뭐냐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그거는 제가 변명할 수가 없어요. 사진으로 찍힌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걸 나름대로 태블릿 PC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컴퓨터가 더 많아서 컴퓨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니 태블릿 PC에 또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그걸 뭐뭐뭐 지장해서 이걸 좀 밖으로 가지고 나가라고 얘기한 거는 증거인멸 의도 있었을 거 똑바로 아니야? 해주실래요? 어물어물해서 잘 모르겠어요. 예, 아니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거 아닙니까? 일종의 이제 최순실 씨는 목록을 지정해서
그러면 거기에 그 목록에 어쨌든 저는 태블릿 PC가 이제 있었는지 부분은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상식적으로 증거인멸 의도라고 얘기한다면 태블릿 PC가 문제가 될 거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장시호 씨 정도면은 판단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때는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그렇게 큰, 뭐 저기도 아니었고, 집에 뭐 별게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근데 어쨌든 태블릿 PC를 그냥 가지고 나와서 그걸 아들도 아니고 아들 친구한테 줬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상식적이지 않지 않나요? 상식적이지 않으면 제 친구한테 전화해서 여쭤보세요. 아, 그러니까 왜 그걸 아들 친구한테 줄 생각을 하셨는지 둘이 궁금해서요. 게임하고 싶다니까, 한 사람 없고 한 사람 있으니까. 네. 준 거죠. 그냥 너무 단순하고 유치한 얘기인데 이게 왜 이렇게 나라를 흔들 정도의 얘기까지 됐는지 전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9살짜리 꼬맹이가 꼈다 켰다 하고 갖고 놀았던 태블릿 PC가 이 나라를 흔들 만큼 정말 진짜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 유치한 내용인데 어떻게 이게 나라를 흔들 수 있는 내용인가 하는 저는 반론이 듭니다. 예. 태블릿 PC도 그 친구가 처음에 없다 그래서 안 줘서 포기하고 있다가 찾아보니 있더라 그래서 갖고 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줘서 아버지가 변호사한테 줘서 변희재님이 다 그거 방송에서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빠가 받아서 변호사한테 가서 갖다 줬는데 뭐 우리 변호사도 뭐가 잘못됐다 그러고 아버지도 잘못됐다 그러고 나도 잘못됐다고 하니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달 과정에서 그게 원래 근데 이제 태블릿 PC가 그 사전에 이제 그 봉인이 좀 돼야 되는데 그 뭐 한 15시간 이상 이렇게 계속해서 그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그럼 꼬맹이가 켰나 보죠. 네. 뭐 그랬을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죄송합니다. 내년에 판단 아닙니까 기사님. 네네네. 이게 뭐가 거의 그렇게 중요합니까 솔직히. 아니요. 그 저는 이 검사들이 없는 없는 증거를 이제 만들어냈다고 얘기한다면 아니, 상식적으로 이거는 사실상 그거를 태블릿 PC 아니고도 그렇게 만들어낼 거였으면 어떤 그 자료라도 만들어 쓰지 않겠습니까? 다른 자료는 왜 아니, 굳이 태블릿 PC였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뭐 저희로서도 알 수는 없는데 만약에 지금 중요한 거는 그거는 변희재 씨가 주장하는 바람에 이렇게 일이 커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도 이제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JTBC 기자들 그 데스크 왜 태블릿 PC를 입수했는데 그걸 데스크탑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다른 거라 모르겠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하나하나가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장시호 씨는 그 당시에 이제 뭐 특검의 특급 도움이라고 해가지고 워낙 여러 가지 수사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가면 다 똑같은 대우 받고 다 똑같이 혼나고 거짓말하면 다 그래요. 어떤 죄인이 가갖고 룰루랄라 거기 교도관이 몇 명이 따라가겠어요. 한 사람당 3명씩이면 10명이 나가면 50명이 나가요. 아니 그래도 밥 먹을 데가 없어서 복도에서 주그리가 앉아서 못 먹어야 돼요. 아니 그래도 최순실이 이제 박근혜하고 통화했던 그 핸드폰 같은 경우를 차명폰 그 비밀번호 그걸 이제 그 뭐 패턴을 이렇게 알아서 알려주고 이건 엄청난 검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그거 제가 아는 건데 그럼 어떻게 거짓말해요? 이걸 불러서 이제 검사들이 물어봐서 알려드린 건가요? 아니면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혹시 비밀번호 아냐 이렇게 물어봤던 겁니까 검사가? 그건 조사해서 어떻게 썼는지 정확하게 저도 너무 기간이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이모가 번호를 줘서 제가 알아서 기억을 하고 있다가 특검에 알려드린 거예요. 아 그걸 이제 외운 게 아니고 비밀번호를 줬던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전화번호요. 그리고 이모 패턴은 다 똑같아요. 이모 핸드폰의 패턴 다 똑같다고요. 이모 핸드폰의 패턴은 다 똑같다. 그리고 유연이랑 이모는 너무너무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패턴은 이제 패턴을 알려줬던 건가요? 아니면 그건 제가 알고 있었다고요. 그 눈으로 봐서 기억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모는 너무너무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패턴은 이제 패턴을 알려줬던 건가요? 아니면 그건 제가 알고 있었다고요. 그 눈으로 봐서 기억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어보기도 했어요. 심지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혼자 뭐랑 통하고 있는지. 큰 집이라고 써줬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리고 큰 집 이모 이렇게 쓴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저는. 예. 아니, 그 동아일보에 또 그렇게 기사가 돼 있었기 때문에. 기자들의 얘기를 듣고 그러세요. 저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예. 뭐라고 써있던 걸로 기억을 하세요? 그거를 정유라랑 방송을 하세요. 그럼 VIP로 써져 있다는 거는 맞나요, 그러면? 그럼 정유라의 주장인데 그건 또 정유라한테 물어보세요. 예. 아니, 그 큰 집 이모는 아니라. 뭐라고 써놓은 데까지 기자님한테 말씀드려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큰 집 이모는 아니라고 하니까. 네.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써 있는지는 기억하셨을 거예요. 아니, 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저기 태블릿 PC 반환 소송에서는 그때 왜 그랬냐? 제가 증인, 이 이슈에 더 이상 인벌브가 되고 싶지 않아서 네. 증인을 안 나갔어요, 일부러. 네. 미국가에 있었어요. 예. 그랬더니 판결이 이렇게 났는데, 예. 이번엔 증인 나갈 거예요. 예. 그래서 다, 음. 처음부터 여태까지 잘못된 거 제가 다 바로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1심전 판결 부분들은 우리 이제 장시호 씨가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그 특검 확인할 일이 없었죠. 네, 진술이 부정이 된 거다라는 거죠. 네. 예. 혹시 저희 방송을 하고 난 뒤에 뭐 검사들하고 이렇게 검사들 쪽에서 연락이 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연락을 안 한다. 연락처를 모른다니까요, 저는. 연락처를 모른다. 예. 제가 그분하고 그분들이 제 전화 받고 싶으시겠어요? 저 때문에 태블릿 예. PC를 고소당하고 지금 다들 곤란해진 상황이신데. 그렇죠. 그렇기는. 기자님이라면 저 때문에 고소당해서 불편한 사이인데, 예. 제 전화를 받으시겠어요? 뭐 그건 이해는 합니다만. 근데 무슨 어쨌든 연기 이제 코스프레 하는데, 우리 이제 정말 웃기더라고요. 예, 정유라 씨 쪽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래도 장시호 씨는 상대적으로 수사에 협조를 했고 그 대가로 사실은 검찰이 그래서 제가 뭐, 시정을 덜 살았나요? 똑같이 살았잖아요. 아니 어쨌든 검사들이 구형은 좀 이례적으로 낮게 한 것은 맞잖아요. 그것은 조금 봐주기 구형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그 봐주기 구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구형이라는 건요, 아니요. 기자님. 예. 제가 있고, 예. 제 위에 누가 있고, 제 예. 위에 누가 있고, 그 제일 위에 이모가 있고, 예. 대통령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제가 구형이 얼마가 나야 위에 쭉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아시겠어요? 이해는 하세요? 아니 근데 이해는 하세요? 그 당시에 검사도 구형을 하면서 이제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수사에 협조한 그 정황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구형을 좀 낮게 했다. 라고까지 했잖아요. 그게 문제될 게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근데 왜 여쭤보시죠? 그냥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검사들이 봐주기 구형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뭐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네. 저는 그 수사 협조해도 네. 무엇을 해도 어쨌든 네. 똑같이 1년 6개월을 살았어요. 예, 그리고 어쨌든 오빠 장승호 씨도 사실 검사들이 수사를 그래서 안, 장승호랑 연락 안 해요. 수사를 어쨌든 안 받았잖아요. 장승호 몰라요, 씨가. 저는. 그 사람 어떻게 사는지도. 관심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정유라 씨 주장에 따르면은 이제 엄마 최순득 씨가 워낙 이제 오빠가 잘못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고 그래서 아마 오빠 잠시만요. 금방 전해드릴게요. 네 여보세요? 네네네. 네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배터리가 지금 없어갖고, 지금 충전기라 꽂아놓는다고 다른 자리 좀. 그랬군요.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어머니 장승호 어쩌고. 네, 어머니 최순 최순득 씨가 이제 워낙 아들을 끔찍하게 또 남아 좀 선호 사상이 좀 강하신 분이라서 오빠가 어떻게 잘못되는 것, 이 장자가 잘못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좀 아마도 장시호 씨한테 네가 좀 적극적으로 검찰에 좀 협조해라 수사에 막 그런 부탁이 있지 않았었겠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지금 기자님이 얘기하는 건, 네, 그건 이제 정유라 씨 주장입니다. 그냥. 정유라 얘기한 거 다시 한 번만 얘기해주세요. 잘 못 들었어요. 어머니 최순덕 씨가 워낙 아들 장승호 씨를 예, 끔찍하게 이제 생각을 했고, 근데 그 당시에 아들이 이제 베트남 건 때문에 이제 검찰의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결국 그렇다고 하면요?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빠를 보호하려면 누군가 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고, 예. 그런 차원에서 장시호 씨가 좀 태블릿 PC 이런 문제 또 비밀번호 푸는 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게 아닌가. 기자님, 네, 저희 엄마도 아시고, 정유라도 알지만, 예, 저는 저희 오빠와 멀리 살기 때문에, 예, 연락을 잘 하지도 않고, 예, 오빠와 그렇게 친분이 붙었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나 살기도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래도 어머니 위해서, 어머니가 부탁은 했을 수 있잖아요. 어머니랑 저랑 어떻게 연락을 하죠? 아니, 어머니가 저 변호사를 통해가지고 부탁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때 그러면 특검이 있을 때 어머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까? 면회 같은 걸로 면회 안 오셨어요, 저희 어머니? 면회 안 왔습니까? 마지막에 동부에서 나오기 2달 전에 처음 오셨어요. 그래요. 편지도 한통 안 쓰셨어요. 네. 그냥, 편지 오는 거는, 네. 아들 내용, 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네. 저거 다 공개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오빠가 지금 조사를. 정유라가 주장하는 것 갖고는,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거는 다 제가 해명하기에는 너무 유치한 내용들이니까. 오빠가 베트남권으로 조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혹시 그거 모르세요? 그거 몰라요. 그건 모르시는군요. 예. 검찰에 여쭤보세요, 그거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이제 오빠하고 한 번도 만나거나 그런 적은 없다는 거네. 접촉하거나 이런 거. 거기서 사촌 오빠를 만났는데도 아는 척 안 했어요. 못해요. 지나가면서도. 이병헌 씨 말이죠. 네. 죄수들끼리는 지나가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검사들이랑 둥그렇게 앉아갖고,
태블릿 PC를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상식적으로 그랬으면 교도관들이 가만두지도 않았을 거고. 근데 검사들 방에 들어가면은 통상은 이제 이 피의자 신문 하던 그 방이 있고 그 안쪽에 검사들 또 개인 또 룸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방 네? 하나였어요. 네? 큰 방이에요. 그냥 특검은 일자로 쭉 방이에요. 일자로 그냥 쭉 통큰 방이라고요? 145, 105, 165, 175, 185 이렇게 쭉 일자예요. 아니 정리원님은 그게 내가 한동훈 검사님 방 기억하는 거 제가 읊어드릴까요? 첫째 한동훈, 둘째 김창진, 셋째 박주성, 넷째 김영철, 16층에 17층에 누구 있었는지 말씀드릴까요? 저 다 외워요. 오죽 조사를 많이 받았으면 그걸 다 외우겠어요. 왜 그렇게 근데 사실은 이제 구형이 1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은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여러 군데 그렇게 낮게 내렸고 어쨌든 낮게 내렸는데 제가 위로 2년 6개월을 받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범죄 가담 정도가 약하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3계층에 있는 검사실 여기저기를 다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는 2대 이 정리원 때문에 2대 정리원 낙태하는 거 네. 저기 순천향 병원에서 제주도로 수술하러 온 거 그것 때문에 처음에 낙태하려는 것 때문에 조사받았고 두 번째는 정유라 제주도에서 애 낳았는데 병원에서 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모가 순천향에 병원 의사 데리고 온 거. 아니 근데 그런 걸 왜 검사들이 조사를 하려고 할까요? 그게 무슨 범죄하고 직접 관련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죠. 처음에 예. 그 산부인과 의사가 예. 정유라한테 낙태를 권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사를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를 권유한 거 자체가 그게 무슨 큰 죄라고 그걸 특검 검사들이 조사를 합니까 그걸? 뭐 그게 제가 정유라한테 낙태를 권했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다 그래갖고 조사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니 지금 이제 3계층에 있는 검사실을 다 외운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3계층 검사실 다니면서 다 조사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1년 6개월. 예. 17층은 2대, 18층은 삼성 여러 가지. 그 19층은 박영수 특검님 사무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지 알고 얘기하세요 저한테. 정유라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걔한테 무슨 이상한 얘기들 듣고 방송하시고 국민들은 그렇게 알 거 아니에요. 제가 입이 없어서 방송을 못합니까? 그 특검에 불려갔던 피의자들이 모두 3계층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아니죠. 이대 교수들은 2대 층에 갔을 거고 뭐 삼성은 삼성으로 갔을 거고 네. 뭐 근데 이화여대나 삼성 이쪽을 우리 장시호 씨가 잘 알아요? 그 부분 관련된 얘기를. 모르는데도 조사받았죠. 에? 그런데도 저는 끌려다니면서 조사받았다고요. 정리원 때문에. 근데 상식적으로 그거는 좀 납득이 좀 가지 않나요? 왜요? 아니 피의자도 아니고 찾아서 찾아보세요. 왜 받았는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리원으로 2대 특혜로 가는데 도움을 준 게 있냐 아닌 게 있냐 뭐 이런 걸로 조사받은 거죠. 학교를 안 다니고 있을 때 알고 있었냐. 고등학교를 가지 않고 있을 때 알고 있었냐 없었냐 그런 조사 드리겠죠. 삼성은요? 삼성은 영재센서 후원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사받아야 영재센터.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아니 좀 제발 커먼 센스하고 상식적인 거 예. 빼고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네, 근데 그 영재센터 결국은 그 주 책임자가 이제 우리 장시호 씨에서 최순실 씨로 바뀌잖아요. 공소장이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라고 결론이 났잖아요. 네? 저라고 결론이 났잖아요. 아니, 근데 결국은 공소장이 변경됐다는 얘기는 검사들이 뭔가 장시호 씨한테는 좀 일관되게 사실은 조금 아니 저 전화 끊을래. 너무 선생님 주장대로 어차피 얘기를 하고 생각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서 해명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 거죠. 아니 해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각과 의가 결론 내려놓으셨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는 정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아니 정유라 씨는 이제 재산을 다 뺏겼는데 우리 장시호 씨 정유라 쪽은 씨가 재산을 왜 뺏겼어요? 최순실 씨 쪽은 지금 재산을 뺏긴 게 하나도 정유라 없잖아요. 씨가 정유라 재산을 왜 뺏겼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아니 모르주나 이제 뭐 압류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최순실 씨 정유라 쪽은. 씨가 저희는 왜 몰수를 안다고 그 집은 왜 몰수를 당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모르시죠? 아니 거꾸로 장시호 씨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아니죠. 정유라는 최순실이 네. 건물을 팔 때 몰래 건물을 팔아서 현금을 챙겨서 그 뒷돈 현금을 갖고 있다가 정유라한테 줘서 세무사에서 걸렸어요. 세무부에서. 네. 그래서 돈을 뺏긴 거고 저희는 세무조사를 12번인가 10번인가 받아갖고 네. 여태까지도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 세금에 대한 거를. 그 당시 그 윤석열 팀장하고는 안 보셨습니까? 그 박영수 특검하고는 좀 보셨을 거고. 박영수 특검님하고는 인사한 적밖에 없고요. 네.
윤석열 팀장님하고도 두세 번인가 지나가면서 네. 처음에 저한테 앉혀놓고 예. 제가 아무 말 안 할 때 제 예. 인스타에 써놓은 게 전부고요. 예. 조사받느냐고 바빠서 그 안에서 점심시간 말고 저녁시간 말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 개념을 모르시면 저랑 대화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근데 정유라는 특검에서 그렇게 조사 안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구조도 그 개념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도 모르는 아이가 떠드는 얘기를 맞고 그렇습니까? 객관적으로 그렇겠군요. 방송을 하시는 사람하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 비밀번호 잠금 패턴이나 이런 건 먼저 알려주신 건가요? 아니면 검사들이 물어본 거? 그거 대답 안 물어봐달라는 하겠습니다. 이제 제 조사 열람해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없지도 않은 있는 사실 자꾸 이렇게 하면 저도 허위사실 유포로 굉장하게 큰 벌을 드릴 아니요, 겁니다. 그 당시에 특검의 특급 도움이라고 얘기하는 건 언론 보도 내용이에요. 그거 말고도 네. 제가 어제 집어넣은 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유라도 다들 입 네. 조심히 방송하세요. 제가 지금 굉장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한 가지만 제가 좀 더 추가로 물어볼게요. 마지막으로 답변해드리면 이 방송 저랑 네네. 어쨌든 녹음한 거 그 최순실 씨 내가 집에서 그 물건 빼낸 거, 이거는 그 증거인멸로 여기 사실 조사에 다 있어요. 몸 증거인멸로 보면. 처벌을 안 받으셨죠? 그걸 처벌을 왜 받아요? 아니, 그 제3자. 증거 인멸한 게 쌀인데 갖고 나온 게. 아니,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뭐, 그 결국에는 갖고 나와서 특검을 제출했잖아요. 아니, 그래도 아들 친구한테 일단 준 행위 자체는 증거인멸 시도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제 그 증거인멸로 처벌을 받을 수 태블릿 있죠. 갖고 나온지를 검찰이 몰랐는데 어떻게 증거인멸죄를 추가시켜요? 아니요, 그래도 어쨌든 나중에 돌려줬다 하더라도 법리를 잘 좀 따져보시고 얘기하셔야 그거를 돌려줬다.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범죄 와 관련되어 있는 태블릿 PC를 그렇게 은닉한 행위 그 자체는 나중에 이제 정상 참작은 되더라도 그 증거인멸죄를 면할 수는 없죠. 어쨌든 그걸로 처벌은 안 받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 뭐 다 증거인멸죄 다 받아야죠. 네. 그 국정농단 사건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모도 핸드폰 다 버리고 핸드폰 하나도 안 냈는데 증거인멸죄 받았나요? 안 받았잖아요. 아니요, 본인이 그 증거를 갖다 인멸하는 건 처벌을 못 하고요. 제3자는 증거인멸하는 건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이모가 핸드폰 이모 스스로 버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모는 어쨌든 처벌을 할 그럼 수가 이모가 없고. 저를 시켰으면 이모가 벌을 받아야죠. 아니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어쨌든 증거인멸죄로 아, 처벌을 예. 안 받으셨군요. 네. 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워낙에 네. 깐깐해갖고 예.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목소리가 깐깐해요. 이렇게 네네네. 부드럽지 못하고 예. 그건 혹시나 네. 얘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하거나 왜 이렇게 기분이 나빠서 전화했지?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네네. 저는 기자님들하고 굉장히 우호적으로 지내요. 김용호 부장님이랑 또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네. 주진우 기자님도 그랬고 네. 주진우 알겠습니다. 기자님이 아니라 봉지욱 기자님이랑도 예, 그랬고 예, 예. 밖에 안 나서 사적으로 식사도 잘해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네. 그래.